그러니까 연산력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많이 먹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금 양자 컴퓨터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은 공화당 쪽에서 밀어주는 섹터인데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할 정도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게 좀 캐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직접 그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지금 당장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라 책을 쓰신 분입니다. AI를 넘어설 퀀텀 혁명. 권중현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아이온큐, 우리 한국인들은 아마 많이 알 거예요. 또 창업자 중에 한 분이 한국인,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한국 우리인이라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 양자 컴퓨터, 이게 어떤 것인지 개념을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실 굉장히 쉬운 개념인데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의 원자들을 조정을 해서 그 원자들이 가진 특수한 패턴이 있거든요. 네. 그걸 활용해서 컴퓨터로 만드는 건데, 이제 고전 컴퓨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노트북 같은 것과 다른 점은 이 컴퓨터는 스위치가 기반이거든요. 네. 0 또는 1, 전류를 꺼놓느냐 흐르느냐 이건데, 그러면 상태를 하나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로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하나가 한 번씩 가보는 개념이라면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원자의 특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로를 푼다라고 하면은 한꺼번에 수백 명이 들어가서 한 번에 모든 경로를 가보는 이런 개념이라서, 지금 인류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신약 개발에 뭐 2조가 들어가고 10년이 걸린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거를 뭐 획기적으로 뭐 50%, 뭐 더 나아가면 10%까지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패러다임의 컴퓨터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더 깊숙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네.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종목, 그러한 섹터의 주식이라고 선택하신 게 이제 아이온큐란 말이에요. 네, 아이온큐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네네.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인 출신이신 분이 이제 설립자셨다는 점이 저는 좀 끌리기도 했었고요. 이제 이 회사가 두 교수님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워진 회사인데, 두 분이 각각 30년씩 그 양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노벨상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자들인데, 참 재밌는 점이, 보통 스타트업들은 본인들이 VC를 찾아가서 저희가 회사를 하고 싶으니 돈을 대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창립이 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굉장히 유서 깊고 유명한 NEA라는 이 벤처 캐피탈에서 먼저 이들을 찾아가서 너네 기술력이 좋으니 한번 회사를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해서 창립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부터 일단 범상치 않았고, 지금까지 3년 정도 됐는데 지속적으로 재무적인 거나 기술적인 목표를 초과 달성해온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한 지? 예, 맞습니다. 설립한 지는 2015년이었으니까 거의 10년이 됐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장했을 때 저도 기억이 나서 그때 예. 하도 열풍이 불었어가지고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스타트업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게, 뭐 대표님도 사업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어렵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회사는 그 공상과학으로 여겨지던 양자 컴퓨터로 실제 매출을 내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구나, 그 점을 보면서 이게 돈이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지금 그 말씀하신 실적, 어떤 실적을 올렸길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처음 2021년 9월 말에 10월 초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 매출이 분기에 160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원화로 하면 20억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2024년 3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1240만 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거의 7배, 정도. 8배. 근데 이게 사실 감이 안 오실 텐데, 다른 경쟁사들이 상장 당시 대비 지금 매출이 한 20-30%밖에 안 올랐어요. 3년 동안. 네. 근데 7.5배면 사실 엄청난 결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군요. 근데 직접 투자 시점은 언제고 지금 어떻습니까? 실적은? 수익은? 제가 처음 투자한 거는 상장된 날부터 샀거든요. 야, 그러면은 그 좀 고점 아니에요? 네. 10불 때도 사고, 뭐 20불, 30불까지도 사고.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꼭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평당가가 한 7불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주식을 한 2만 5천 주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원금이 한 3억 원 정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제가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시드에 거의 주식 시드에 거의 몰빵을 한 거죠.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주가가 한 23불, 22불 정도 되니까 한 3, 4배 정도 올라서 지금은 주식 계좌 한 10억 정도로 불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하여튼 장기 투자의 그 성공 케이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야, 그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기억으로 상장하고 나서 막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거의 급락을 엄청 크게 했었죠. 네네네. 예. 그 과정을 다 버티셨다는 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아이온큐,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네네. 직접 공장도 가보셨다고요? 네네. 작년 같은 경우는 본사에 이제 제가 가고 싶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이언큐 측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저랑 이제 또 다른 인플루언서 두 분 같이 갔었는데, 그때 제가 임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CEO께서 우리가 시애틀에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오시지요라고 약간 농담식으로 던지셨는데, 아, 제가 그걸 잡은 거죠. 그래서 언제 가면 됩니까? 해가지고 바로 3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때요? 도대체 어떤 연구하는 곳 아닙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본사 같은 경우는 약간 대학의 캠퍼스 건물 하나를 임대해서 연구실 느낌인데, 공장은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그 실제로 큰 장비들도 많고, 그 양자 컴퓨터 조립하는 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테크니션들이 그 흰색 가운을 입고 머리에 이거 쓰고 뭐 이렇게 장비 만드는 것도 직접 봤고요. 지금 뭐 첨단 기술, 뭐 양자 칩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직접 보여주면서, 그 시설이 한 축구장의 1.5배 정도 되거든요. 아, 꽤 크네요. 네, 총 3개의 층을 쓰고 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입구에서 찍은 아, 거거든요. 있고, 이게 공장이에요? 본사? 네네. 공장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갔는데, 지금 보시면 입구부터가 3층짜리 넓적한 건물인데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 지금 근무하는 인력도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양자 컴퓨터를 그럼 제작을 한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 우리 미래 기술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그 양자 컴퓨터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걸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한 30년 정도 양자 컴퓨터 실물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이미 진행이 됐고요. 초기 모델들은 나온 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물 양자 컴퓨터가 이미 있는 상태이고, 이거를 지금 주로 사가면서 쓰는 기관들이 뭐 미 국방부 쪽 정보기관들,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들, 뭐 예를 들면은 뭐 BMW도 있고 보잉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뭐 NCS 이런 기업들이 써보고 있는데, 이제 B2G에서 정부에서 매출을 내는 거에서 B2B로 옮겨가고 있는 딱 그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장이 커지는 거는 B2B 쪽으로 돼야, 네네. 기업 단에서, 그러니까 상업적 수요가 일어나야 이게 아무래도 좀 커질 수 있는 거겠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어쨌든 그쪽은 기대감인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뭔가 계속 사줘야 되는데, 그 수요는 지속적인 겁니까? 이게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미 공군연구소에서 3년 연속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 규모가 2022년에는 1,340만 달러, 이게 한 2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작년에는 2,550만 달러, 거의 2배로 증액이 됐고요. 또 올해 나온 거는 거기서 또 2배 증액 가까이 된 5,450만 달러, 거의 750억 원 정도 되는 매출을 지속적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당장으로서는. 근데 아니, 저게 이해가 안 돼서, 예.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자 컴퓨터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단계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어떤 개념이냐면, 미 공군연구소에서 얘네가 양자 컴퓨터를 잘하는 것 같으니 우리가 사가서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연구용, 예, 연구 개발용으로. 테스트용.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런 어떤 지원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비용을 정부에서 대준다. 그런 부분도 있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3분기 아이온큐 실적은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미국은 뭐 잘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고 안 나오면 또 급락하고 아주 뭐 드라마틱해가지고 네. 일단 월가에서 예상한 분기 매출이 한 1,000만 달러 정도 됐는데 한 30% 정도 초과한 1,240만 달러가 나오게 됐고요. 대신 이제 주당 순이익은 아직 적자 기업이니까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번 실적 발표 때 아이온큐가 좀 크게 내놓은 게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바이오 탑티어 기업이고 엔시스는 이제 공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이쪽과 같이 파트너십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뭐 실적 발표 다음날 30% 오르고 그 다음날 또 12%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시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오른 지금 이 시점에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일까? 왜냐면 많이 오른 미국 주식이 워낙 또 빠질 때는 무섭게 빠지니까 네, 좀 매수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드네요. 사실 그거를 제 유튜브 채널에 와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2030년 100불을 목표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뭐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시긴 나쁘지 않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기술적 지표가 이제 RSI를 자주 보는데요. 80 구간에 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과열이고 실제로 최근 한 3영업일 정도는 주가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지시거나 주가가 부진할 때 사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막 올라갈 때 따라 붙는 것보다는 네네. 좀 조정을 받을 때 네네. 분할 매수해보자. 네네. 자, 근데 이 양자 네트워킹 분야로 사업을 넓힌다 아이온큐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이번에 시애틀 갔을 때 임원들한테 물어보고 왔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양자 컴퓨터도 궁극적으로는 여러 개의 QPU라 그러죠. 양자 칩을 연결을 해야 하나의 큰 컴퓨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연결이 사실 네트워킹이고 그게 양자 네트워킹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로드맵을 달성하면서 양자 네트워킹까지 병행할 수 있다는 걸 본인들이 찾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통 컴퓨터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이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우리가 단품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네네네. 보통 우리 슈퍼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많이 연결해 놓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구전 컴퓨터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랑 똑같이 갑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 그러나 양자 컴퓨터도 그렇게 계속 확장해 나갈 수가 있다. 네.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 하면은 어떤 처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 거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또 모아놓게 되면은 연결을 시켜놓으면 그 작업량은 또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노리고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슈퍼컴퓨터도 완전 세대 교체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슈퍼컴퓨터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가속 컴퓨팅이라 그래서 슈퍼컴퓨터에 붙어서 슈퍼컴퓨터가 못하는 걸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양자 컴퓨터는 1 더하기 1 이런 거를 문제를 내면은 2를 줄 때도 있고 1을 줄 때도 있고 3을 줄 때도 있어서 산수에는 조금 약합니다. 그러면 강한 게 강한 거는 이제 복잡한 변수들을 가진 문제를 했을 때 그 정답을 줄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소위 그 AI 컴퓨터 시대 뭐 이런 네. 쪽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더 맞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AI 시대가 양자 컴퓨터를 더욱 앞당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도 잠깐 몇 군데 언급하셨는데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뭐 아이온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경쟁사들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양자 컴퓨터 진영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극저온으로 이 회로를 낮춰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초전도체 진영이 있고요. 거기가 이제 구글, IBM, 뭐 리게티 같은 스타트업이 있고 아이온큐가 속한 곳은 이제 이온 트랩이라는 기술을 쓰는데 아이온큐와 컨티뉴엄 두 개가 좀 강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실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비상장이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양자 하면은 아주 최첨단 느낌이 나고 그 얘기는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도액의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벤처 투자 확률이 얼마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좀 리스크도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양자 컴퓨터가 대중화, 보급이 됐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산업은 어디가 됩니까? 이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내놓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테고리를 나눠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암호화나 복호화 쪽. 근데 이게 가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최적화 분야, 머신러닝, 시뮬레이션인데 시뮬레이션이 제일 단위가 크거든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분자단에서 이 분자 두 개가 어떤 화학 반응을 보내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가볍고 견고한 신자재를 만들 수도 있고 이걸 활용하면 신약 개발도 훨씬 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뭐 자율주행 완성한다거나 또는 지금 2차 전지 쪽 전기차 쪽 뭐 네.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 어떻게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한 소재를 찾아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스스로 답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온큐 이사진 중에 퀀텀 스케이프 CEO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고체 배터리 기업. 네. 전고체 배터리는 대중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현재로서는 네네네. 뭐 그래서 만들어져도 상당히 고급 차량에만 들어가게 될 거고 뭐 시장 전체 시장에서 네네.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식으로 되면은 뭔가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래서 그 CEO가 이 사회에 있구나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지금 당선자. 이 양자 컴퓨터를 본격 육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실 본격 육성하겠다 그게 뉴스로 나가긴 했는데 실제로 그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조금 이제 국내 언론에서 왜곡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기조는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뭐 좀 플랜이 나왔나요? 어떤 식으로 이 관련된 것들을 키우겠다는? 일단은 트럼프가 2018년에 일기 정권 때 내셔널 퀀텀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양자 선도 법안이라는 거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때 12억 달러, 1조 7천억을 투입을 해서 5년 동안 양자 기술 발전에 기여를 했고 지금 그 법안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50% 증액을 시켜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2조 5천억 정도를 추가 규모로 투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나왔던 소식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이제 AI 분야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맨해튼 프로젝트가 이제 극비리의 과학자들을 모아서 핵무기를 만드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AI뿐만 아니라 양자, 뭐 바이오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적성국과 우리 미국과의 수준을 평가하고 우리가 뒤처져 있다.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돈을 붓겠다 이 얘기라서 사실 트럼프가 됐을 때 아이온큐가 많이 오른 게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트럼프 트레이드 해가지고 요새 관련주들이라는 네네. 명목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그런 이유로 포함이 된 거군요. 네, 양자 섹터가 전체적으로 트럼프 되자마자 뭐 50%에서 100%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반도체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련 산업들의 어떤 대중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억제하면서 역시 또 그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번에 보니까 상무부의 양자 컴퓨팅 신흥기술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됐네요. 네네네. 이것이 또 어떤 이쪽 산업의 어떤 성장을 제한할 요소는 없나요?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번에 시애틀 갔을 때 임원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아, 그쪽 최고 재무 담당자가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양자 컴퓨터는 미국 우방국 아니면 판매할 생각을 안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 미국 우방국에서만 서비스를 하는데도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성장 잠재력은 너무 크다. 그래서 본인들은 걱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 정부의 어쨌든 양자 컴퓨터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네. 그 중요도라고 할까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나요?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그 대통령 후보 토론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때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본인이 되면은 AI와 양자를 촉진시키겠다라고 두 개만 짚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통은 공화당 쪽에서 밀어주는 섹터인데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할 정도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게 좀 캐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현재
그 양자학 이쪽의 그 기술 수준 어떻습니까?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은 상용화까지 못 갔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사서 이걸 썼을 때 가치를 창출하냐, 그거는 아직은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뭐 양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보스턴 컨설팅 그룹, 뭐 맥킨지 같은 이제 세계 유수의 컨설팅 펌들은 앞으로 2, 3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불과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3년 전과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만 평가가.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될 것 같다, 이런 어조였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게 지금 됐기 때문에 변곡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거라는 것은 AI의 이 확산, 열풍 그렇죠. 이거죠. 그런 큰 흐름도 있고, 이제 양자 컴퓨터가 지금 상용화가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소음에 너무 약하거든요. 주변에 뭐 전자파라던가 뭐 방사선 뭐 이런 것들이 약한데,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2, 3년 내에 실사용 사례가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국의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술 수준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견제할 만한 위치에 있나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이제 티어를 나눴어요.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3등인가. 보시면 미국이 뭐 당연히 압도적인 1등이고요. 그 밑에 바로 중국, 유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나눴느냐 봤더니 정부 지원이 어떤가. 미국, 유럽, 중국이 다 좋고요. 근데 이제 민간 섹터 VC 투자는 미국이 제일 좋고, 뭐 역량, 탤런트 같은 경우는 다 좋다. 그러니까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많이 밀어주는데 아직 VC가 좀 미흡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가 뛰어나다고 보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 허페이성에 중국이 양자 클러스터를 지었거든요. 네. 근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축구장 35개 규모라고 합니다. 와, 엄청 크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1.2조 원을 이미 투입해서 이걸 만들었고, 여기에 근무하는 연구원들만 해도 수천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무섭죠. 그렇죠. 중국은 그 관련 인재들 아니면은 산업 종사자들의 네네. 숫자가 그 개발자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무섭긴 하더라고요. 반도체도 지금 가장 지금 문제 겪고 있는 게 바로 레거시 쪽에서 따라와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힘들어하는데 네. 자, 그렇다면 네네. 우리 수준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예. 한국의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술 수준. 일단 정부가 직접 진단한 바에 의하면 작년 6월 달에 양자 정보 주간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양자 플랜을 발표하시고, 그때 지금 우리가 선도국 대비 한 65% 정도다라고 봤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65%라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올해 1월 달에 20큐비트, 이제 큐비트는 양자 컴퓨터 기본 단위인데요. 그게 한 20개 정도 들어간 양자 컴퓨터를 시연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2017년도에 IBM이 시연이 아니라 상업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해도 7, 8년 차이가 난다는 건데, 사실 최첨단 기술에서 7, 8년이면 압도적인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후발주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후발주자인데 양자 컴퓨팅 해서 아이온큐가 오르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발생이 되면 우리 양자 컴퓨터 관련주 해가지고 막 오르거든요. 예. 한국의 실제적인 이런 어떤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있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 양자 컴퓨터를 직접 하고 있는 회사는 없고요. 이제 뭐 관련 부품이나 광학 장치 뭐 이런 기업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청업체. 예.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한 기업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노르마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 대표님이 이제 고려대학교 박사 출신이신데, 그분이 이제 양자 컴퓨터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계셔서 아직 비상장인데 뭐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노르마라는 기업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뭐 사실 그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오르는 관련주들 우리가 뭐 따라 붙고 이러면은 좀 별 재미는 없는 거네요. 그냥 말 그대로 이슈에 의한 그렇죠. 실속이 없는. 네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에 지금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아이온큐 주가가 왜 급등했는가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AI 시대를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챗GPT가 작년 하반기인가 재작년 하반기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불과 1,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AI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됐냐면 연산의 한계에 부딪혀서 명령문 하나 실행할 때마다 적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데 전력을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산력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많이 먹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금 양자 컴퓨터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해결을 해주는 거고 그 전력을 보충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 게 이제 SMR, 소형 원자력 모듈. 그래서 그 두 섹터가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건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이 시대의 흐름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네. AI를 진정한 잠재력을 해금하려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라는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인류 문명이 어떻게 보면 되게 원시적이에요.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아파서 가면은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기침이 나옵니다. 그럼 약 타가세요. 근데 이게 지금 2030년이 다가오는 이 최첨단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진단법이거든요. 네. 근데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 몸에 우리가 센서 같은 걸 해놓고 각 개인별로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양자 컴퓨터로 취합을 시켜서 이 사람은 뭐가 어떻고 뭐 어떤 약이 좋습니다. 그게 나오면 제약사로 보내서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면 뚝딱 해서 나오면 인류가 불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죽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궁극적인 인류의 문명이 퀀텀 점프하려면 퀀텀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혹시나 지금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시는 이제 초보분들, 뭐 네네. 고수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는 거고, 초보분들에게 좀 주의할 사항 좀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시애틀 공장에 저는 이제 기술자는 아니니까 근데 그 삼성 SDS에서 네네. 근무하셨다고, 그러니까 좀 기술 쪽, 그러니까 공학도였었나 봐요. 경영학과 출신인데요. 아, 그 그래요?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프로그래머로 잠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기술을 이제 기본은 아는데 깊이 뭐 박사급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공장을 갈 때 AI 박사님들, 그 양자 전문가 한 4분 정도를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그분들 의견을 제가 이제 귀 기울여서 들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양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가셨는데 이 아이온큐 기술을 보시더니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되고 있구나. 근데 그럼에도 100%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려운 기술이고 아직까지 많은 스텝들이 많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투자는 하지만 정말, 그리고 될 것처럼 다들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데이터도 나오지만 최종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핵심인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리스크가 있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리스크 알고 가는 거와 그래서 그거 자신이 감당할 리스크 네네. 적정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자, 아이온큐 투자자이시면서 지금 당장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라. AR을 넘어설 퀀텀 혁명. 네, 책을 쓰신 권중현 작가라고 오늘은 소개를 하죠. 감사합니다. 네, 함께 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